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합니다. 한반도는 해방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북한이라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도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방 직후 김일성이 등장했고 곧바로 북한의 중심이 된 것처럼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면 이 인식은 상당히 단순화된 결과입니다. 해방 직후 북부 지역은 하나의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도 없었고 국가선언도 없었고 누가 대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조직은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권력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북부에는 여러 갈래의 인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그리고 김일성이 속한 빨치산 계열, 이 네 집단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이 지나온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국내파는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 내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조직을 만들었고 노동자와 농민 조직을 관리했고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선 내부에서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외부 세력 없이도 조선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안파는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군사작전뿐 아니라 행정과 통치 경험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혁명의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었고 국가 운영에 대한 감각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소련파는 소련 체계 안에서 교육받았거나 소련 공산당과 직접 연결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련식 행정과 군사 시스템에 익숙했고 언어와 문서 체계에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세 집단 어디에서도 압도적인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빨치산 계열이었지만 그 세력은 크지 않았고 조직 기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기준으로 보면 김일성은 여러 후보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군 정보 보고서와 소련 군정 문서에서도 확인됩니다. 초기 기록에서 김일성은 대중적 영향력이 크지 않고 독자적 세력도 제한적이며 정치 경험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점점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바뀌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고 아주 조용한 변화가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준은 혁명 경력이나 대중적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통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부 지역이 자신들의 통제 범위 안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파는 이미 조선 내부에 자기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연안파는 중국과의 연결이 강했습니다. 이들은 소련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일성은 소련군의 지원 없이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독자 행동이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점은 결정적인 장점이 됩니다. 소련은 가장 강한 인물이 아니라 가장 예측 가능한 인물을 중심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도자인지에 대한 선언은 없습니다. 대신 회의 구조가 바뀌고 조직 명칭이 정리되고 직위가 미묘하게 조정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문서에 함께 등장합니다. 보고서에도 회의 기록에도 사진 자료에도 여러 얼굴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형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일부 인물은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게 되고 일부 인물은 중앙에서 멀어집니다. 직위는 유지되지만 권한은 줄어들고 이름은 남아있지만 역할은 사라집니다. 이 과정은 숙청이 아닙니다. 아직은 물리적인 제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치적 존재감이 조용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큰 사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을 지나면서 김일성은 점점 대표 발언자로 등장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고 가장 마지막에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김일성이 절대 권력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선택지들이 이미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국가 수립 이전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도자의 윤곽이 먼저 고정됩니다. 1948년 국가가 선언될 때 사람들은 이미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하나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탄생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남도록 정리된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공식 설명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선택 이후 국가보다 먼저 완성된 조직, 군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국가는 나중이었고 군대는 먼저였는지, 그 순서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어가겠습니다.